첫 번째로 가슴의 모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붓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형물의 위치에 따라서 가슴의 위치가 달라 보이고 볼륨이 많아져 보이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연부 조직의 변화된 모습인데요. 특히 어느 정도 단단한 유선 조직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기다렸을 때 모양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성형 후에 모양이 예뻐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예뻐지는 가슴을 얻기 위한 상담 방법, 그리고 수술 방법, 보형물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수술을 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가슴 확대 수술은 인공 유방 보형물을 활용한 수술로서 굉장히 간단한 수술입니다. 작은 가슴을 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 수술이나 안면 거상 수술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거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절개 부위나 선택하는 보형물의 종류, 그리고 회복 기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할수록 고민되는 지점도 많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모양이 바뀌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조직이 변화하는 것, 두 번째는 보형물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 조직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통증도 있지만 붓기도 있고 모양이 자리 잡히기 전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작았던 가슴 자체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는 안에 이물질이 크게 들어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갑작스럽게 볼륨이 늘어나게 되면 피부는 당겨지게 되고 또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붓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느낌이 들면서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수술 직후에 회복이나 모양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즐겨하는 근막하로 수술을 해드렸을 경우에는 붓기가 아주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중평면으로 근육 밑에 보형물을 넣게 되면 근육이 우리 몸 조직 중에서 가장 쉽게 수분을 많이 머금고 부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붓기에 따른 변화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하지 않아도 금방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들고 소위 근육이 부어 오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였을 때도 그렇게 수분을 잘 끌어들이는 근육은 수술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붓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의 위쪽을 덮고 있는 근육이 부어오른 모습 때문에 윗가슴이 볼록한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서부터 붓기가 빠지는 최소 한 달까지는 윗가슴이 봉긋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막하로 수술했을 경우에도 물론 붓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으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붓기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정도 되었을 때 가슴 크기를 측정해 드리고 구매할 수 있는 브라 사이즈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기 전에는 윗가슴이 볼록한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보형물의 위치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의 위치는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낮에는 아래쪽으로, 밤에는 누워서 자는 그런 상태 때문에 좌우로 벌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형물의 위치를 처음부터 바로 아주 예쁜 위치에 위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의 위치가 변화하면서 결국에는 너무 아래로 처진 모습이 되거나 좌우로 가슴골이 벌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보형물 위치의 변화를 예상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윗가슴이 조금 더 봉긋한 느낌이 들고 붓기가 빠지기 전이고 자리가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좌우의 가슴골의 너비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가슴의 모양이 처음 1차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를 한 달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브라를 입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잘 자리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슴 수술 케이스 리뷰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모습이 다 보이는 의학 사진은 가급적 6개월 또는 그 이후의 사진을 활용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브라를 착용한 셀피 사진의 경우에는 한 달째 사진을 가끔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일단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 달 정도만 돼도 남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지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가슴 수술 후에 모양이 변하는 또 다른 요소 중 하나는 내 연부 조직의 변화입니다. 가슴의 모양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슴 방의 폭이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유선 조직의 모양 자체가 옆으로 잘 퍼져 있는 사람도 있고, 전체 흉곽에서 유선 조직의 폭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 확대를 하게 되면 가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유선 조직이 펴짐에 따라서 모양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유도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유선 조직은 다른 지방이나 근육보다는 좀 단단한 편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가슴을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한 지방과는 다르게 안에 단단하게 유선 조직이 만져지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이런 단단한 조직은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보형물의 동그란 모양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슴의 모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붓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형물의 위치에 따라서 가슴의 위치가 달라 보이고 볼륨이 많아져 보이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연부 조직의 변화된 모습인데요. 특히 어느 정도 단단한 유선 조직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기다렸을 때 모양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그라미 같은 뽕긋한 로켓 모양의 가슴보다는 물방울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윗가슴은 자연스러운 슬로프를 그리고 아래쪽은 풍만한 가슴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사실 보형물 자체는 물방울 모양으로 생기진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물방울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나토미컬 쉐입으로 되어 있는 단단한 텍스처링 보형물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텍스처 보형물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매끈매끈한 스무스 보형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티어트로프 모양으로 아래 물방울처럼 모양이 비정형적으로 비대칭적인 보형물을 스무스 보형물로 넣게 되면 몸 안에서 보형물이 돌아가서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스무스 보형물의 원형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형물 자체는 물방울 모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이 잘 자리가 잡히고 유선 조직이 아래쪽으로 약간 늘어지면서 이런 물방울 모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선 조직이 있으신 분들은 큰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물방울 모양으로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아예 유선 조직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연스럽게 수술을 하더라도 약간의 반구 형태의 동그란 가슴이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선 조직의 변화도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에 가슴의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 후 가슴의 모양이 예뻐지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린 대로 붓기, 보형물의 위치, 특히 유선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모양을 잘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상세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수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가슴 모양이 변화되는 시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